자, 연필 소묘를 즐겨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4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지켜내고 있는지 재료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그린 김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필 소묘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좀 약간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그리려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의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리적으로 고쳐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마인드를 고치려면 지속적인 잔소리가 필수인데요. 사실 그림을 지도해드리는 입장에서 수강생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제 기준에서 잔소리는 한번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 정확하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다시 정말 그림을 잘 그리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물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고쳐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절대 어렵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원리이지만 굉장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 소묘를 진행하는 분들의 재료만 봐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어요. 학창시절에 미술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가봤어요. 석고소묘 대회를 나가보면 재료의 준비 상태만 봐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을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죠. 대부분의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재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재료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재료 준비가 안 된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림이 잘 그려질 리가 없겠죠.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첫 번째, 연필을 절대 뾰족하게 깎지 않습니다. 자,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의 연필을 보면 거의 상태가 이런 상태의 연필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공통된 특징은 기본적으로 연필의 심이 짧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필의 심은 굉장히 짧고 연필의 끝은 굉장히 뭉툭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는 그림이 처음이기 때문에 연필을 잘 깎지 못해. 그래서 연필이 뾰족하지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연필을 잘 깎지 못하면 연필을 잘 깎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기본이 되어야겠죠. 자, 연필을 도저히 깎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연필 깎기를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요즘은 이런 식으로 전동 연필 깎기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 구매를 하셔서 연필을 깎으시면 훨씬 뾰족한 연필을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순식간에 연필이 뾰족하게 깎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연필 깎기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필 심 끝이 정말 뾰족하게 깎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이러한 칼을 이용해서 연필의 심을 더 뾰족하게 다듬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색감이 촘촘하게 깔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뭉툭한 연필을 가지고 색감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연필 끝이 뭉툭하면 제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늘고 촘촘한 선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기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지우개예요. 연필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지우개. 자,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의 지우개의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우개의 모서리 끝이
다 둥글게 마모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끝이 둥글게 닳아 없어진 지우개를 가지고는 섬세한 표현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단순히 지우개를 틀린 부분을 빡빡 지워내는 용도로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인 거죠. 지우개의 날을 정확하게 잘라가면서 모서리를 뾰족하게 유지시켜서 그림을 그리셔야 지우개를 활용한 섬세한 묘사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모서리 부분을 한번 잘라내면 이렇게 날이 금방 살아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날을 이용해서 섬세한 표현을 진행을 해주셔야 지우개를 100%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세 번째는 연필이나 지우개를 절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연필을 한 다스를 구매를 했어도 연필을 한 자루씩 깎아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연필은 한번 살 때 한 다스씩 많이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많이 구매를 하셨다면 최대한 넉넉히 연필을 깎아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충분한 연필이 깎여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뾰족한 연필로 교체를 해가면서 그림을 계속 섬세하게 그려나갈 수가 있게 되죠. 지우개도 한번 사실 때 넉넉하게 구매를 하시고요. 지우개 하나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끝이 무뎌졌다면 칼을 이용해서 잘라서 날카로운 모서리.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미술 제품의 브랜드에 너무 인색한 경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술 재료를 구매하실 때 비싸고 좋은 제품을 구매하라는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아요. 내가 그 재료를 100% 활용하지 못하면 재료의 효율성을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적당히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그림 표현을 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미술 전문 재료가 아닌 너무 가격대가 저렴한 재료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림의 표현력이 잘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술 전문 브랜드 제품은 구매하시되 그 전문 브랜드 제품 안에서는 조금 저렴한 제품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가격대를 높여가면서 사용을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처음부터 너무 비싸고 좋은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건 절대 아니지만 반대로 너무 저렴한 전문 재료가 아닌 제품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신다면 그림의 표현이 어려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검증된 미술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4가지 과정만 정확히 지켜진다면 일단 그림을 잘 그릴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연필 소묘를 즐겨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4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지켜내고 있는지 재료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가 연필 소묘를 잘 그리는 그날까지 제가 기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